이제 밤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검찰이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발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검찰 뉴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검찰 자존심이 세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엘리트들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검찰의 수사 능력,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간에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서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국정농단의 이름으로 현 정권의 코드에 맞게 전직 대통령 2명, 전직 국정원장 3명,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까지 전부 다 구속시켰어요. 이러한 검찰 그 수사의 칼을 현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시작된 것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지난 사실상 여름 후반부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칼날은 바로 조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국에서부터 시작한 칼날이 결국은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조국을 수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무고마 덩굴같이 커져 나온 것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러다가 또 우리들은행 1,400억 원의 특혜 대출 의혹 사건. 이러다 보니까 현 정권의 핵심물을 노리는 수사로 이 국정농단 때 썼던 칼이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정농단 때 그야말로 그 구속된 면면들을 보면 현 정권이 놀라겠죠. 구속 전 정부에 대한 그런 국정농단 수사의 실력을 보면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도입하고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그러니까 특수부도 없애고 또 TF와 같이 특별수사부를 구성하는 것도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또 윤석열을 칼날 같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전면 인사 개편을 단행하고 또 추가적인 인사 개편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국가인권위까지 총동원해가지고 현 검찰을 압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 정부 여권의 검찰 압박에 대해서 검찰 내부 인내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다. 그 시점이 가까웠다. 이런 판단하에 이 검찰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공격과 검찰 내부 동향, 언론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방송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핵심의 이슈는 바로 검찰의 이러한 인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 검찰의 분위기가 언제 표출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또 걱정거리였습니다. 또 불안한 요소였어요. 자, 그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행사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인해서 검찰의 사기가 죽어서는 아니 되겠다. 왜? 이러한 비리 의혹 자체가 일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무를 현 정권은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이름으로 미화시킨 그 촛불혁명 그 때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회 정의, 공정, 공평 이런 것을 누가 강하게 외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그럴듯한 슬로건과 표를 가지고 집권한 세력이 바로 현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검찰에 대한 그러한 압박과 압력, 견제는 검찰의 분노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지금 강하게 튀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오후에 막간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 자체를 먼저 보도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은 논평을 통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김무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었어요.
이것이 14일 오전에 올라온 이 글에서 방금 전인 9시 20분까지 보면 46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동조를 해온 검사는 43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전체 검사 인원수가 2,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30명이면 5분의 1 이상, 즉 20% 이상의 검사들이 이 김웅 교수의 말하자면 한스러운 감정의 폭발에 공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마땅 뜨자는 거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현되는 것은 결코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검찰 발전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행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인사와 직제 개편 그리고 이미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 그 법안 그리고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 빨리 우리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검찰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원인을 먼저 정부 여당이 겸손하게 제거하고 나와야 되겠다. 왜냐? 현 정권은 일시적으로 왔다 떠나는 정권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왔다 가지 계속 10년, 20년, 100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맞는 검찰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지 어느 특정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느닷없이 한순간에 태풍 몰아치듯이 몰아붙여가지고 어느 특정 기관에 힘을 몰아주면 그 특정 기관이 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할 때 과연 현 정권은 그럼 또 어디로 달려가서 손을 내밀 것이냐. 대한민국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 정권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이 대한민국은 망한다. 제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화로 문자로 또 직접 현장에서 정말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짧지만 저도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러한 우려 현 정부 여당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색깔의 차이, 정당의 차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누가 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과 의도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국민들한테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다운 국가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고 또 바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헌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김웅 교수가 얘기하고 또 어제 대검의 감찰과장이 지적한 것이 뭡니까?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인사, 헌법 정신에 반하는 또 뭡니까? 조직 개편.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통치하겠다는 것.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연장과 총선 승리야만 매몰차게 달려드는 정부 요건의 몰염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웅 부장검사가 올린 사직 설명서라는 글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 개혁을 빙자한 거대한 사기들이다. 개혁이 아니다 이건. 민주화 이후에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이 김웅 검사는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 단장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다루다가 결국 작년 7월 인사 때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천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김 부장 검사가 수사권 조정안의 목적이 권력 확대와 정권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을 하자 이런 건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 우리 민주 시민이 추악함에 복적하거나 줄탁 통시하더라도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검사가 430여 명, 동조 댓글이 460명, 검찰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야말로 검난 직전에 와 있다. 지금 무슨 패는 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런 대목에서 패는 칼보다 진하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현 정권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 댓글의 방향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거대한 사기극 피해자는 국민, 그리고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리고 또 사심없는 명랑한 생활형 검사의 사직을 마주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마지막까지 이 평범한 검사들에게 공감과 위로와 길잡이가 되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 절차에 대한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아니한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또 법안의 내용이 실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경찰공화국의 초석을 다져진 것이 허탈하다. 이런 댓글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결과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고 해요. 또 다른 검찰 구성원들은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형사사건 관계인들, 즉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이런 수가 최소 500만 명이 됐는데 전 국민의 10% 정도가 되는데 제도 변화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과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계약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한국과의 사법체계가 이런 과정과 동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소위 국민의 명령이라는 그 내용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레임 교조주의에 빠져서 바람직한 형사 사법체계가 물 건너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와 같은 감동적인 경문과 함께 개인적인 아류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존한다는 것이 비통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검찰 개혁의 완료냐 시작이냐 이런 질문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경찰 개혁이 없으면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경찰이 권력이 상당히 커졌는데 경찰 권한 통제를 위해서는 경찰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수사권이 충돌할 때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결국은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커질 것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법조계의 지금 걱정이고 우려입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현 정권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그리고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4+1이라고 하는 괴상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법 통과, 그 다음에 공수처법 통과,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을 통과시키는 엄청난 반민주주의 입법 활동을 완료했다. 이것이 검찰 제도개혁의 완결판이라고 축배를 어제 저녁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총선 압승, 검찰 개혁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현 정부 여당의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 높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정치권의 수준 형편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어젯밤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행태가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적인 수사를 하지 마라.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라. 이런 말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을 강력히 견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해서 진 빚 너무나 크다. 조국을 놓아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안주게였고 오로지 시작과 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조국으로 꽉 차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이렇게 조직 개편 인사 탄핵 이후에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를 내는 것은요, 이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강연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에서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꿀 것은 바꾸더라도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데 검찰력을 집중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헌법 정신 이미 법조계의 한 부장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헌법 정신이 무너진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애국시민과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과 해석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형사 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 시점에서 검찰이 말하자면 현 집권 여당으로부터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검사의 본질, 이 얘기는 뭡니까? 검사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법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인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충견 역할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바로 검사의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수사 환경이 달라졌는데 본연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다. 이 얘기는 끝까지 현재 본연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 필요 관해서 본연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은 선택적 수사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이런 선택적 수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 얘기는 이렇게 정치 권력의 말에, 실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달라진 수사 환경이라 하더라도 본연의 충실한 임무에 수행하라. 이 얘기는 지금과 같은 인사 개편, 조직 개편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수사,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의 행태를 그대로 해서 반드시 비리 의혹을 파헤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해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죠. 구성 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보고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검찰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 헌법 정신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은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다. 이것을 지켜내는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 이 헌법 정신이 뭡니까?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 공수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 헌법적 가치에서 나오는 하위 법에 의해서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법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위 법을 통해서 전부 개정해 놓으면 이 법은 다 우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우파 변호사 단체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에 우연적 요소가 있는지 심층 분석을 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기묘하고 시급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검란은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애국시민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